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2월 둘째 주 세계경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인데요.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요. 자, 긴축 사이클이 계속되면은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죠. 그래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진입할 것이냐, 침체까지는 안 가고 가볍게 안착할 것이냐, 이걸로 논쟁을 벌였죠. 소위 하드랜딩과 소프트랜딩, 경착륙과 연착륙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꼭 경착륙, 연착륙으로 나뉘어질 게 아니라 작은 경기 침체들이 여러 번 올 것 같다. 그리고 산업에 따라서 이쪽 산업으로 갔다 또 저쪽 산업으로 갔다 하는 순환형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네 번째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착륙을 안 할 것 같다는 겁니다. 노 랜딩 시나리오가 나왔죠. 자, 지금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활발하죠. 실업률도 낮고 노동시장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인플레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죠. 자, 그래서 경착륙도 안 하고 연착륙도 안 하고 계속 경기 좋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런 뜻으로 노 랜딩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노 랜딩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않고 계속 선회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좋은 뜻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계속 공중을 돌면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착륙해야 되는데 착륙 안 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건가? 또 연료는 얼마나 남아있나? 이런 것들로 계속 불안한 거죠. 자, 미국 경기 좋기는 하지만 불길한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계속 지출을 하는데 이 압력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부채가 9,860억 달러에 이른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거죠. 2019년에 세웠던 기록도 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의 오토론, 자동차 할부입니다. 이 납부를 3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비율이 9.3%에 이릅니다. 2010년 이래 최고치예요. 앞으로도 이 6%대의 인플레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런 경제의 크랙들은 여기저기서 더 나타나겠죠. 그래서 노 랜딩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결코 좋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일본은행의 차기 총재가 드디어 지명이 됐습니다. 현재 구로다 총재 임기가 4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이 승계자가 누구냐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었는데 결국은 공식적으로 우에다 가즈오로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 71세고요. 동경대 교수입니다. 2000년대에 일본은행 통화정책위 위원을 역임해서 실무 경험이 있고요. 이때 금리 결정에서 이념이나 사상을 앞세우지 않고 실용 노선을 걸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은행 내부 사람이거나 아니면 재무부 출신자로 통상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에다 교수를 지명한 거는 이 전통을 깨는 깜짝 인사인 거죠. 올해 일본의 통화정책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의 변화냐? 이게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일본은 초완화 정책을 쓰고 있죠. 울트라 루즈 통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위험이 있었고 약간 바꾸는 과정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큰 요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YCC 국채 수익률 곡선 통제를 약간 바꾼 것만으로도 국채 시장에 엄청난 불안을 촉발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총재는 변화를 하더라도 위험에 유의해야 할 거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일본이 GDP 0.6% 성장한 것으로 지난주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한 해를 통틀어서는 1.1% 성장했어요. 4분기 성장률은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트 팬데믹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데 기대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차기 일본은행 총재는 모든 중앙은행 총재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이 전체의 2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후인 2025년에는 35%로 올라갈 거라는 거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계 전력 수요가 지금 현재 증가 일로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 수요 증가의 70%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에서 나옵니다. 이 나라들이 재생에너지로 많이 이행을 할 거고요. 전력을 더 많이 쓴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IEA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BPCEO가 재생에너지로의 이행 속도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지금 사실 큰 에너지 회사들이 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글렌코어도 이 중에 하나인데요. 스위스 회사 글렌코어는 세계 최대 원자재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작년 이익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로 나왔습니다. 3,400억 달러, 엄청나죠. 그런데 화석연료로 횡재 수익을 얻은 겁니다. 이익의 절반 이상이 석탄 생산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IEA의 메시지가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의심도 좀 들지만, 기업들이 이렇게 당장 눈앞에 돈을 쫓고 있지만 결국 대세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안심도 됩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포드 자동차, 이 뉴스 좀 재미있죠. 의아하기도 하고요. 포드 자동차와 CATL이 미시간주 마샬에 배터리 공장을 같이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얘기는 몇 달 동안 계속 나왔지만은 설마 했었는데 결국 공식적으로 발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3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CATL 투자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샬에 짓는 배터리 공장이 미국 자동차 회사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최초의 배터리 공장이 될 거다라고 포드 자동차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ATL은 여기서 뭘 하는 거냐? 공장 건설을 자문하고 배터리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하네요. 자, 질문은 과연 이 공장 건설이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까? 이건데요. 미국 재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아직까지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포드 자동차에게 인플레 감축법 IRA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CATL과 같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또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재무부는 중국과 관련성 있는 물질을 이 배터리에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아직은 디테일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포드는 이건 당연히 북미 생산이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원료가 얼마나 외국에서 들어오느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CATL은 트로이의 목마다 그러면서 버지니아 주지사 영키는 버지니아주는 이 배터리 공장 후보지에서 빠지겠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죠. 그래서 과연 이 공장을 지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리튬 광산 기업 입찰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기업 시그마 리튬인데요.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게 어떠냐라고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회사들로서는 리튬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테슬라가 시그마 리튬에 올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의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인 거죠.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광물을 재련하는 공장도 사겠다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시그마 리튬을 인수할 거다. 이거 확실시되고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전기차 회사들이 광산 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 취득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시그마 리튬이 테슬라에게 인수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의 기존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그마 리튬의 기존 고객들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쓰이 상사가 있습니다. 이미 이 두 회사들하고는 공급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테슬라는 이런 것에 대한 자문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